어떤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생산성은 더 똑똑하게 일하고 중요한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극단에 있는 두 직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월가의 트레이더와 불교의 수도승을 상상해보세요. 주식 트레이더는 미친 듯이 바쁘게 일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업무의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한편 수도승은 매일 명상하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은 주식 트레이더와 수도승의 사이에서 적정한 속도로 일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신중하고 목표를 달성할 만큼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적인 작업 속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비법은 시간,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넘쳐도 일정 관리가 미흡하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힘을 낭비하고 있다면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목적과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의 규칙적인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단계를 건너뛰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여정을 방해할 나쁜 습관과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가인 크리스 베일리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기 위해 9시 30분에 잠들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출근하기 전에 체육관에 가고 책을 읽고 아침을 먹고 하루를 미리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베일리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에 2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여분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의 대답은 높은 생산성을 바라는 마음 이면에 숨겨져 있던 목적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친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면 여러분은 공동체나 인맥의 가치에서 가장 큰 동기를 얻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활동적인 사회생활로부터 멀어지는 일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높은 생산성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왜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고려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도움이 되는 일상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입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눈을 뜨지만 첫 번째 이메일을 확인할 때쯤 계획이 산산조각 난다. 이 말이 남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는 3위 법칙을 소개합니다. 3위 법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인 마이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Getting Results the Agile Way에서 3위 법칙을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한 주를 시작하기 전 그 주에 이뤄야 할 3가지 성과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루고 싶은 3가지 성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3위 법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루고 싶은 성과를 매일, 매주 미리 정하면 중요한 일에 투자할 시간, 집중력,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방법을 알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의 목표가 1. 책의 원고를 다 쓰고 2. 웹사이트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고 3.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1. 책의 1장을 마무리하고 2. 새로운 콘텐츠의 주제를 결정하고 3. 여권 갱신 양식을 작성하는 것일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야심차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려면 다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예정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 집필을 끝내고 싶어도 만약 금요일에 큰 발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집필 대신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생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 실패를 향해 달려가지 마세요. 연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사이트 셀러리닷컴이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는 하루에 최소 1시간을 일을 미루는 데 낭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2시간 이상을 낭비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6%였습니다. 대체 왜 미루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가 일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타와 칼튼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티모시 파이카일은 일을 미루게 하는 업무 특성 6가지를 밝혀냈습니다. 미루기 쉬운 일들은 지루하고, 짜증나고, 어렵고, 체계적이지 않거나 모호하고, 개인적인 의미가 부족하고, 본질적인 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을 많이 가진 업무일수록 여러분이 일을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세금 신고를 마지막 날까지 미루냐고요? 텔레비전 쇼를 보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면 일을 미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루한 일이라고 해서 꼭 지루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맛있는 음료를 마시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가시적인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서류 작성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 자신에게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 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오래 일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활용해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시간 계획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지 정확히 말해줄 방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인 크리스 베일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와 주 90시간 근무 모두 해낸 일의 양은 비슷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베일리는 주 90시간 동안 일할 때는 집중력과 에너지를 덜 발휘했지만 주 20시간 동안 일할 때는 일을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했습니다. 2012년 저널리스트인 사라 로빈스는 150년간 진행됐던 모든 연구를 종합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일을 처리할 때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30시간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안에 끝낼 일을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2시간이 걸려 끝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저널리스트인 밥 설리번은 근로시간이 주 55시간을 넘을 때 생산성이 급감한다는 것을 보여준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를 강조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주 7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15시간 더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일리는 이상적인 근무 시간이 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오히려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 행동이지만 과부하된 뇌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슈퍼마켓에 진열된 제품들에 둘러싸이자 몇몇 물건들을 사는 것을 까먹은 적이 있나요? 우리의 뇌는 간단하게 표출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때때로 뇌를 비우고 공간을 확보한다면 더욱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비우고 정보를 적으면 뇌의 공간을 확보하여 더욱 날카롭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비운다는 것은 뇌가 애써 기억하려고 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는 본래의 목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핑 목록이나 업무 목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완성한 프로젝트, 읽고 싶은 책, 기억하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창의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기 싫다면 모바일 기기의 앱에 손쉽게 기록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간단한 일은 생각나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적거나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만약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바로 주문하세요.